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인생 최대의 빅세일을 맞이하셨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아둔 통장에 1억 원이 자고 일어났더니 단돈 230만 원짜리 종이 쪼가리가 됐거든요. 무려 98%나 할인된 가격이죠. 기분이 어떠신가요? 황당하시겠지만 이건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길거리에는 500만 명의 시민이 쏟아져 나와 정치인들 싹 다 죽여라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향해 조준 사격을 가했고 단 이틀 만에 공식적으로만 7천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공식 집계로는 3만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서십 7년 동안 나라를 철권 통치로 쥐고 흔들던 신정체제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아유, 저 먼 나라 사람들 참 안 됐네 하고 채널을 돌리실 건가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본인의 전 재산이 걸린 가장 거대한 경고등을 무시하고 계신 겁니다. 이란의 비극은 단순한 내전이나 시위가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 경제의 목구멍이 막히기 일보 직전이라는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출근길에 넣는 기름값, 마트에서 결제하는 식재료 가격, 심지어 여러분이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의 가치까지 이 이란의 불꽃 속에 송두리째 던져져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열심히 아껴서 은퇴 자금을 만들어놨는데 국가의 잘못된 선택 한 번에 그 가치가 껌값도 안 되게 변해버리는 상황을 말입니다. 이란 국민들도 여러분처럼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고 장사를 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아이에게 먹일 분유한 통을 구하지 못해 맨몸으로 청구 앞에 서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계 4위의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기름 부자가 왜 자국민을 굶주림의 낭떠러지로 밀어넣었을까요?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 우리가 상상도 못한 거대한 경제적 설계가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란은 지금 마지막 자폭 전략으로 전 세계 경제의 수도꼭지를 장그래하고 있습니다. 그 수도꼭지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곳이 막히는 순간 여러분의 일상은 오늘과는 완전히 다른 지옥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줄이 왜 이란의 손에 쥐어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위기가 내일 당장 당신의 지갑을 찢어놓을 수밖에 없는지 그 섬뜩한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이란이 던진 이 마지막 자폭 카드가 우리에게 미칠 치명적인 영향력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하실 겁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포영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마주할 현실입니다. 이란이 마지막 발악으로 꺼내든 카드는 미사일이 아닙니다. 바로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규모,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수도꼭지를 꽉 잠그는 것이죠. 이 해협은 가장 좁은 구간이 고작 33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좁은 목구멍 하나에 전 세계 경제에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지구 투니스는 기름 5방울 중 1방울이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이란은 지금 나 죽으면 너희도 다 같이 죽자라며 이 목구멍에 자물쇠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대한민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쓰는 기름의 70% 이상을 중동에서 사오고 있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순간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자, 유가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차에 기름 넣는 비용만 비싸지는 게 아닙니다. 트럭과 배가 멈추거나 운송비가 폭등합니다. 그럼 새벽 배송 택배비가 오르고 마트에 진열된 사과 한 알, 라면 한 봉지 가격이 무섭게 뜁니다. 심지어 전기를 만드는 비용까지 올라서 여러분의 집 관리비 고지서 앞자리 숫자가 바뀌게 됩니다. 이건 인플레이션을 넘어선 재앙입니다. 내 월급만 빼고 모든 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여러분의 거실까지 들어오는 셈이죠. 이란이라는 멀리 떨어진 나라의 혼란이 사실은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올리고 노후자금을 갉아먹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중동발 경제 쇼크가 시작됐다며 비상벨을 울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주유소 가격표를 보며 후회하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20.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세계 4위의 석유 부국이자 중동의 맹주였던 이란이 어쩌다가 자국민을 총으로 쏘고 전 세계를 상대로 이런 위험한 자폭 도박을 벌이게 된 걸까요? 47년 동안 끄떡없던 철권 정권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걸까요?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 우리가 몰랐던 거대한 권력의 증발 사건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란의 머리가 사라진 그 기괴한 현장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시죠. 이 실체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의 위기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붕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란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왜 갑자기 자폭 버튼을 눌렀는지 그 기괴한 속사정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한 나라를 47년 동안 철권 통치로 쥐고 흔들던 절대 권력자가 어느 날 갑자기 증발해버렸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란이 딱 그 꼴입니다. 종교적 권위부터 군대 통수권까지 모든 걸 손에 쥐고 있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입니다. 그의 뒤를 이은 아들 모즈타바가 한 달이 넘도록 국민 앞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선출되는데 목소리조차 들려주지 않는 기막힌 상황이죠. 국민들에게 보여준 건 달랑 종이 3장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공개적으로 그는 행방불명이다라고 조롱할 정도니 이란 내부가 얼마나 엉망진창일지 짐작이 가시나요? 이란이라는 나라는 교황이면서 대통령이고 대법관인 단 한 사람의 명령으로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통째로 날아갔으니 몸통인 국가는 지금 방향을 잃고 미쳐 날뛰는 뇌사 상태에 빠진 겁니다. 이 권력의 공백이 생기자마자 이란의 경제는 자유낙하를 시작했습니다. 환율은 미친 듯이 치솟고 시장에는 물건이 씨가 말랐습니다. 지도부가 사라진 나라에서 누가 내 돈을 지켜줄 거라 믿겠습니까? 이란 사람들은 지금 내일의 평화보다 오늘 먹을 빵 한 덩이가 더 급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죽었다고 해도 47년을 버틴 철통 같은 시스템이 이렇게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게 가능할까요? 사실 이란의 붕괴는 내부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아주 정교하고 차갑게 이 시나리오를 설계한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거든요. 이란의 돈줄을 말려 죽이고 국민들이 스스로 총구 앞으로 걸어 나오게 만든 그 소름 끼치는 전략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란의 금고를 털어간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 범인의 정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국가의 심장인 지도부가 증발했다면 그 심장을 멈추게 한 독약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제 무대 뒤에서 차갑게 미소 짓고 있는 진짜 설계자, 미국의 전략을 폭로할 시간입니다. 놀랍게도 미 재무장관 스콧센트는 상원 청문회에서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란의 달러 부족 사태를 고의로 만들어냈다라고 말이죠. 이건 선전포고 없는 전쟁입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한 나라를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금융 핀셋 전략입니다. 미국이 한 일은 단순합니다. 이란의 대형은행들을 조준해 작정하고 파산시켰습니다. 한 나라의 핵심 은행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해외에서 물건을 사올 때 쓰는 달러라는 혈액이 완전히 끊깁니다. 기업들은 대금 결제를 못해 줄줄이 쓰러지고 수입품은 항구에 묶여 들어오지 못합니다. 나라 전체의 금융 시스템이 순식간에 뇌사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달러가 바닥난 이란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자기네 돈인 리알을 미친 듯이 찍어내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듯 돈이라는 건 찍어낼수록 종이 조각이 됩니다. 시장에 흔하디흔한 돌덩이처럼 돈의 가치가 가벼워지는 순간 물가는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한 달러에 175만 리알이라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환율은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된 결과물이었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돈줄을 끊어 경제를 박살내고 굶주림에 지친 국민들이 스스로 거리로 나와 정권에 전복하게 만드는 것. 총을 든 군인보다 무서운 건 빈 통장을 든 국민이라는 사실을 미국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란의 붕괴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아주 정밀하게 시계를 맞추듯 설계한 파멸의 시나리오였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괴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라 금고는 텅 비었고 국민은 굶고 있는데 이란 정부는 TV에 나와 아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축배를 듭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면서 말이죠. 내 눈앞의 현실은 지옥인데 정부는 천국을 노래하는 이 기괴한 괴리감. 이 황당한 승전보가 어떻게 국민들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놓았는지 그 분노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몰랐던 더 참혹한 데이터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란의 지갑이 어떻게 탈렸는지 그 처참한 가계부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제용어 다 치우고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돈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이란의 화폐인 리알화 가치는 불과 10년 만에 44분의 1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여러분이 30년 동안 잠 안 자고 먹을 거 안 먹으며 피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 1억 원이 단 한 달 만에 중고차 한 대도 못 사는 230만 원짜리 종이 뭉치가 됐다는 뜻입니다. 평생의 노력이 하룻밤 사이에 먼지가 되어 날아간 기분 상상이 가십니까? 시장에 가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식료품 가격이 1년 만에 72%나 폭등했습니다. 작년에 10,000원 주고 사던 빵 한 봉지가 올해는 17,000원이 넘습니다. 이건 마표 사장님이 욕심을 부려서가 아닙니다. 자고 일어나면 환율이 미친 듯이 뛰니까 어제 1,000원에 팔았던 물건을 오늘 그대로 1,000원에 팔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됐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떼어올 달러 가치가 더 비싸졌으니 팔면 팔수록 내 금고가 비어가는 기괴한 장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 상인들은 가게 셔터를 내리고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돈이 흐르지 않으니 경제라는 몸뚱아리가 썩어 들어가는 괴사가 시작된 겁니다. 세계 4위의 원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에서 국민들이 아이 먹일 분유 한 통을 못 구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땅 밑엔 검은 황금이 가득한데 정작 내 손엔 밥 한 끼 살 수 없는 휴지 조각만 들려있는 이 역설적인 비극. 이게 바로 국가가 경제 통제력을 잃었을 때 벌어지는 가장 잔인한 풍경입니다. 이런 국민들은 지금 굶주림이라는 청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이란 정부는 정말 믿기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금고는 텅 비었고 거리는 굶주림 비명으로 가득한데 이란 정부는 TV에 나와 아주 당당하게 승정보를 올립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면서 축배를 든 것이죠. 내 눈앞의 현실은 폐허인데
정부는 천국을 노래하는 이 기괴한 괴리감. 이 황당한 승전보가 어떻게 국민들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놓았는지 그 분노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몰랐던 더 참혹한 데이터가 숨어 있습니다. 과연 그 승리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국가의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블랙 코미디보다 더 기가 막힌 실화입니다.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과의 시비, 전쟁이 끝나자마자 TV에 나와 아주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라고 말이죠. 핵시설은 잿더미가 되고 미사일 기지는 통째로 사라졌으며 정예부대 사령부까지 폭격을 맞았는데 카메라 앞에서는 아주 환하게 웃으며 축배를 든 겁니다. 누가 봐도 처참한 완패였지만 그들은 국민의 눈을 가리고 천국을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전쟁통에 목숨 걸고 피난을 떠났던 700만 명의 국민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마주한 풍경은 어땠을까요? 승리의 환호성 대신 들린 건 무너진 공장의 잔해. 소리와 하루 5시간씩 예고 없이 끊기는 전기의 적막한 뿐이었습니다. 동네 가게들은 줄줄이 셔터를 내렸고 평생 일궈온 자영업자들의 삶은 연쇄적으로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전쟁만 끝나면 좀 나아지겠지 라며 이를 악물고 버텼던 사람들에게 정부의 승전보는 위로가 아니라 대놓고 바보 취급을 하는 모욕이었습니다. 내 아이는 굶주림에 울고 있고 내 일터는 폐허가 됐는데 TV 속 정치인들은 금배지를 달고 승리를 자축하는 기괴한 괴리감. 이 상식 밖의 상황이 이란 국민들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놓았습니다. 결국 여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최고 지도자의 사진을 담뱃불로 태우는 영상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신성 불가침이라 믿었던 절대 권력의 상징이 길바닥에서 타들어가는 모습, 이건 단순한 반항이 아닙니다. 서십 7년간 이 체제를 지탱해온 두려움이라는 기둥이 뿌리채 뽑혀나갔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란의 신정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벼랑 끝에 섰습니다. 지도자는 사라졌고 경제는 숨이 끊겼으며 무력으로 억누르던 국민들은 이제 죽음보다 비참한 현실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십 7년 철권 통치의 새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는 이 역사적인 순간, 과연 이란의 운명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그리고 이 혼돈의 끝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중동발 경제, 쇼크의 파도 속에서 내 지갑을 지킬 마지막 해답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 전략을 모른다면 여러분의 자산도 이란의 리알화처럼 먼지가 될지 모릅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이제 남의 나라 비극 구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냉정하게 우리 지갑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이란의 붕괴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단순한 국제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해일이 덮치기 직전의 전조현상입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내 월급과 자산 가치는 제자리 걸음인 투자자들에게는 지옥 같은 시기가 오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는 손 놓고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배를 수리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화폐의 무게를 점검하십시오. 이란의 리알화가 종이 쪼가리가 되는 과정을 보셨죠? 위기의 순간에 내 자산을 지켜주는 건 결국 기축자산입니다. 원화에만 올인하는 건 침몰하는 배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자산의 일정 부분을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반드시 분산하십시오. 특히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커진 지금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원자재 관련 상장지수 펀드 ETF나 에너지 기업 주식을 해지 수단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내 지갑에서 나가는 기름값을 주식 수익으로 메꾸는 영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급망 리스크에 노출된 종목들을 과감하게 솎아내야 합니다. 중동발 물류대라는 기업의 영업이익을 순식간에 갉아먹습니다.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거나 중동 의존도가 큰 기업들은 유가 폭등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겁니다. 반대로 이런 혼란 속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가졌거나 자원 확보 능력이 뛰어난 기업들은 오히려 시장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위기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건 오직 준비된 데이터를 가진 사람뿐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에도 누군가는 전 재산을 잃었지만 흐름을 읽은 누군가는 대대손손 이어질 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신가요? 이란의 거리가 붉게 물들고 호르무즈 해협이 잠기는 지금,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47년 철권 통치가 무너지는 이 폐허 위에서 과연 새로운 기회는 어디서 싹트게 될까요? 이 영상의 마지막 1분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천스벨침. 1979년 이란의 선조들은 피를 흘려 지금의 신정체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47년이 지난 2026년 오늘 굶주림에 지친 그들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그 체제를 직접 허물고 있습니다. 역사는 참으로 냉혹하죠. 영원할 것 같던 철권 통치도 국민의 배고픔 앞에서는 한낱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비극은 독재를 무너뜨리는 순간이 아니라 그 폐허 위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인구 9천만의 자원강국 이란이 민주화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중동 전체를 삼킬 내전의 화약고가 되느냐에 따라 지구촌 경제의 지도는 송두리째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란의 비극을 통해 배워야 할 가장 뼈아픈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가는 나의 자산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한 나라의 화폐 가치가 종이 쪼가리가 되고 평생의 노력이 한 달 만에 먼지가 되는 현장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언제든 시스템의 파도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돌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대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내 자산을 방어할 수 있는 경제적 해안을 갖추는 일입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흐름을 읽는 자에게는 부의 사다리를 갈아탈 유일한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란의 거리가 붉게 물들고 호르무즈 해협에 자물쇠가 잠기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공포에 질려 떨고만 계실 건가요? 아니면 이 혼돈 속에서 싹트고 있는 새로운 기회의 씨앗을 찾아내시겠습니까? 47년의 어둠이 걷히고 이란의 새벽이 올지 아니면 더 깊은 밤이 시작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직 깨어있는 투자자만이 살아남아 승리의 잔을 들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데이터와 통찰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가질 수 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여러분의 계좌를 갉아먹게 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위기를 발판 삼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영리한 투자자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분석을 위한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그 답을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끝까지 살아남아 부자 됩시다.